안녕하세요. 성북협치사업 모니터링 교육을 맡은 남춘호입니다. 저는 현재 성북협치의 연구기획분과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의미 있고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이어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성북협치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원은 모니터링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모니터링에 관한 기호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연구로서의 모니터링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는 성북협치의 가치체계 및 모니터링 지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원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모니터링의 주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란 어떤 대상을 관찰한다는 뜻으로 대상의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큰 모니터의 내용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이 자동 계산기, 즉 컴퓨터이고 주인공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에는 그것의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즉 저 당시에는 저 종이가 모니터링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야, 모든 현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텐데요. 정책 분야에서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 처음에 설계대로 운용되고 초기에 대상 집단의 혜택이 돌아가며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우리 구청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매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또는 국민 입장에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적극 활용하려면 먼저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활동과 그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말은 비슷한 용어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범위가 연속되거나 때로는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모니터링을 활동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이때 모니터링은 사회 현상의 현황이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집행 이전에 사업의 기준치나 목표치를 검토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두 번째는 운영 과정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이때는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러한 세부 사업의 실행 여부 파악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정책 및 프로그램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성과평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과거 추세, 연속적인 성과 변화, 미래 가능성 모니터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앞서 모니터링의 성과 측정, 즉 평가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의 연결 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적으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가와 모니터링을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은행에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모니터링과 평가의 동시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니터링과 평가,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 줄여서 M&E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M&E에서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분리하여 제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을 의미합니다. 평가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목표치와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는 영어로 evaluation이라고 부르는데 가치를 의미하는 value의 명사형인 valuation과 밖으로라는 뜻의 접두사 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가치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평가 이전의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치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러한 정책 집행 과정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E는 정책 집행과 평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되 이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적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집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과 지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M&E의 강조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로서의 모니터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례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적 방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에서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연구 결과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과학적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과학적 방법론을 제대로 익힌 조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만 적합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문헌 연구, 양적 방법론, 사례 연구 방법, 질적 방법론입니다. 문헌 연구는 제목 그대로 문헌을 연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주로 철학을 포함한 흔히 이론을 생산하는 학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령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같은 것들이 문헌 연구에 적합합니다. 이를 문헌 연구를 한다면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한 철학서들을 모두 뒤져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에 활용되는 이론, 즉 연구의 전체 뼈대가 구성되는 시기는 사실 연구 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 연구에서 이론의 역할은 도구이자 연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연구 현장에 비유한다면 문헌 연구의 연구자는 자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사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적 방법론에서 대표적인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활용하는 이론은 연구 초반에 정립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연구 가설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연구 가설이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즉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살률을 감소시킨다 등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시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층 1인 가구를 자주 방문해서 말동무를 하면 1인 가구의 자살률이 줄어들 것이다가 연구 가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합니다. 통상 300명 이상의 케이스를 무작위 추출을 통해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합니다. 연구자는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설문조사의 과정에서는 가이드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만일 범죄 현장 수사에 비유한다면 범죄 현장을 관리하는 하급 경찰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방법은 조사 대상이 적을 경우에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가령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300명 이상의 케이스를 수집해야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을 모두 모아도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협치사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치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통계 분석하기에 표본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몇 개의 사례를 연구하는 사례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사례 연구 방법론에서도 이론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알고자 하는 가설을 정립해야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사업 현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사업의 성과가 높다라는 연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오래 활동한 조직일수록 사업의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고 설문조사 등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많은 경우 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선행 연구를 통해 가설과 예상되는 결과, 이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 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는 상당 부분 연구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자가 어떻게 질문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조사하는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범죄 현장 수사에 비유하자면 수사관 자체는 아니지만 이를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적 방법론은 아직까지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아서 이론 정립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가령 세월호 유가족의 PTSD 유형이라는 주제가 질적 방법론에 적합한 유형일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대상과 자주 일어나지 않는 현상, 아직 연구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는 질적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연구 틀을 구성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적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후 충분히 수집된 자료를 키워드로 분류하고 분류한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이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 활용은 연구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료 수집을 통한 현상 설명 그 자체가 더 중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기존 이론 적용이 매우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적 방법론에서는 참여 관찰, 심층 인터뷰, 구술사 인터뷰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 도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범죄 현장의 모든 지점을 낱낱이 살펴보는 수사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니터링, 평가 연구에 많이 쓰입니다. 주로 5가지의 연구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결과를 산출되지 않을 때의 상황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새롭게 시도되는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질적 방법론에 좀 더 가까운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실제 정황과 현상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상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 평가와 관련한 특정 주제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해당 현상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문조사나 실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한 일러스트의 설명과는 다른 지점은 인과관계를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의 평가 연구를 다시 연구하는 메타평가 방법입니다. 메타평가라는 것은 기존에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만일 유사 분야의 사례 연구가 10여 개 이상 진행된 것이 있다면 이들의 결과를 통해 주요한 경향을 파악하거나 나아가 일부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 유형에 따라 연구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의 2가지 종류와 어떻게의 2가지 종류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다. 우리의 연구 문제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2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연구 관심이 탐색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협치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와 같은 형태의 질문일 경우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는 향후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적절한 가설과 명제들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탐색적 연구를 위해서는 탐색적 서베이, 탐색적 실험, 탐색적 사례 연구, 탐색적 참여 관찰 등의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5가지 연구 전략 모두가 수행 가능합니다. 무엇에 관한 문제의 2번째 유형은 얼마나 많이의 형태를 띠는 경우입니다. 즉, 무엇에 관한 질문이란 얼마나 많이에 관한 질문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복지 사업을 통하여 탈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라는 질문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혹은 기록정보 분석이 다른 전략보다 적절합니다. 특히 설문조사는 구체적인 측정 범위를 상정하므로 결과를 정량화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례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베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는 분명하게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떻게 그리고 왜와 관련된 문제는 좀 더 설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와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 연구, 역사 연구, 그리고 실험 방법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의 문제들은 단순히 현상의 발생 자체나 빈도보다는 시간에 걸친 추적을 필요로 하는 조작적인 관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느 지역의 큰 고용 주체였던 군대 기지의 철수로 유발된 경제적 타격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조사한다면 오히려 역사 연구나 사례 연구가 바람직합니다. 이와 달리 위급한 상황에서 구경꾼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인과관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 설계가 적절합니다. 어떻게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새로운 공공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정량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설문조사나 프로그램 유형별, 경제 수치 등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얼마나 자주 혜택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은 사례 연구가 아니더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떻게 혹은 왜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는가? 혹은 왜 실패하였는가라? 는 것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례 연구 혹은 현장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여러 연구 전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구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의 문제는 탐색적 성격을 띠거나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탐색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는 모든 연구 전략의 사용이 가능하며 정도에 관한 문제는 설문조사, 기록 정보 분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와 의의 문제는 사례 연구, 실험, 혹은 역사 연구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례 연구 방법론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어떻게와 의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성은 모니터링의 결과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검증이란 수행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똑같이 따라 했을 때 동일한 결과와 발견을 얻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선행 연구를 똑같이 따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 절차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와 작업이 없이는 자기가 한 일도 똑같이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화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개선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절차들을 조작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나의 어깨 너머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니터링의 개요와 우연구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성북협지에 필요한 모니터링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